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한 변리사회, 그 다음에 우리 권익을 생각하는 변리사회를 꿈꾸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뭐 다들 알다시피 뭐 회비도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도 없고 참여도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변리사회도 너무 약하고 힘이 없고 이런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저는 흐름을 바꾸려면 결국엔 회원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고 회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 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내가 회로부터 뭔가 받은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계속 쪼을 게 아니라 회원들에게 뭔가 우리가 혜택을 주고 보호한다는 걸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 목표 15가지 공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큰 흐름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고 그동안 우리 변리사회가 무관심했던 민생 영역을 챙기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민생 우위록하고 입법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입법 활동과 성과를 내겠다가 제 공약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서 처음부터 얘기 드렸듯이 일단 혜택을 줘야 되는데요. 최근 2년간의 이 흐름을 보면 딱 제가 받는 느낌은 우리가 안에서 엄격해지고 회원들이 더 강해져야 밖에 나서 큰 소리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계속 더 윤리성, 공공성 이런 게 더 강조되어야 밖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서 큰 소리 못 치고 집에 들어와서 큰 소리 치는 어떤 가장이 생각난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는데요. 뭐 보다시피 지금 저희가 실적 회비가 2019년부터 50%가 상승됐고 그 다음에 가입비도 25%가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의무가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 변리사 갱신 관련해서 앞으로 이미 발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모든 흐름 자체가 저는 회원들을 강하게 쪼우겠다. 집에서 자식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겠다. 이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잘못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윤리성도 당연히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만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회원들을 그렇게 쪼우는 게 맞느냐? 저는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회비 자체가 50% 실적 회비 기준으로 50% 상승했는데요. 너무 급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우리 재정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흐름 자체가 한 번에 50%는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몇만 원도 아까워하는 게 저는 회의 자세라고 봅니다. 회원들의 몇만 원이 아깝지 않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저는 회비를 20% 인하를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회비를 어떻게든 많이 걷겠다. 물론 회비를 이제 많이 내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뭔가 받는 게 있고 회비가 아깝지 않다는 상황에서 회비를 내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회비가 50% 올랐는데 지금 임원들의 급여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2017년까지 우리 임원급여가 없었는데 2018년에 1억으로 올라가고 2019년에 1억 5천, 올해는 1억 8천. 어느 조직이든 이렇게 임원급여가 이렇게 올라간 조직은 없습니다. 우리 해가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도 임원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거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흐름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어느 조직은 저렇게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는 게 제 생각이고 보다시피 제가 이제 기둥을 뽑아서 이쑤시개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적어도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거고요. 제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보다시피 회비를 아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을 아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낭비 예산을 없애야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변리사적 시점이라고 감사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조회수가 100회, 많은 게 1000몇 회고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들어간 돈이 지금 예산 보고서에 보면 5천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상이 14개 뭐 이상인 것 같은데 저 100회 예산을 가지고 홍보비를 저렇게 썼는 예비 홍보비만 아껴도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시간상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익활동 의무 이거 관련해서도 저를 이제 또 회를 팔아먹는다 이런 비난을 하는데요. 저는 다 공익활동을 하자는 중에 저를 자꾸 오해하시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회가 먼저 나서서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회에서 먼저 나서서 움직여주면 회원들이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저희 변리사도 공익활동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헌재 결정에도 나와 있지만은
변리사회가 주체가 돼서 공익사업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변리사회가 먼저 하는 거죠. 공익사업이 뭐냐? 여기 우리가 헌재 결정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합헌 의견이 4명이고 위헌 의견이 5명입니다. 합헌 의견을 보면 회가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상담센터나 법률구조 같은 공익사업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헌 의견 같은 경우는 위헌 의견을 약화시키는 저희가 그런 방법론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회원들에게 공익활동을 하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합헌 의견을 보면 생략성만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텐데 공익상담센터 관련해서 우리 발명진흥법에 나와 있어. 시행령을 보면은 거기 보면 발진회뿐만 아니라 보건, 그 다음에 특허청령이 지정하는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저런 부분을 우리가 해가 먼저 나서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을 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없었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회원들에게 공익활동을 의무화시킨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뭐 이 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가 얼마나 공익활동을 했느냐?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 회의 활동은 2018년에 감사보고서에서 공익활동을 강화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예산이 확 삭감됩니다. 그럼 우리 회는 정말 공익활동 관련해서 뭔가 노력을 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뭐 그 다음 제 공약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회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기겠다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큰일이네요. 갑질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전에는 갑질과 불공정 행위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 변리학교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처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뭐 평가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도 심사관이나 특허정 심판까지 제가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거고요. 이 멜리사는 좀 생략을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뭐 갑질하고 민생부터 저희가 챙길 거고 국회 관련한 부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지만 이 9가지 법안이 2년 동안 한 번도 상정된 적이 없습니다. 뭐 그 결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국회 자체가 식물국회였다 동물국회였다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법무사법, 세무사법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환경은 변명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이 변리사법 2조 같은 경우도 원포인트로 나가야 되는데 보다시피 40대 집행부에서는 2조에 관련해 반대하는 단체만 봐도 입법 활동은 실패했다고 저희가 정확하게 결과를 내려야 되고 정치 활동은 성공했지만 입법 활동은 한 번도 상정이 안 되고 저렇게 반대하는 많은 단체가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는 거죠. 법안을 발의하면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흔적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저희들이 뒤통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발의한 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하는데 그건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법안 또 다시 발의할 때 더 핸디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고영회장님 때 가장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국회의원 친하다. 오로지 그걸로 지금 우리 회를 그 한 방향으로 몰아붙인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정치활동과 입법활동은 별개입니다. 본인이 70명의 국회의원을 만나도 본인의 정치활동에 성공했지만 우리 입법은 보다시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거고 우리 회가 가진 자산 우리 회원분들이 가진 고모님들 가진 이런 회 자산을 국회 네트워크 크거든요.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명분을 쌓아야 됩니다. 명분도 없이 국회의원 치단다고 입법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우리 회원들이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도 70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타겟팅해서 우리 고영애 회장님이 하셨던 거나 이전에 고모님들이 하셨던 거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친분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활동을 우리 회가 가진 자산 모든 걸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타겟팅해서 명분을 쌓아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시간 짧네요. 예,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박수 씨. 좀 하신 말씀이 워낙